환경화학공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2 환경화학 부분이고 오늘부터 얘기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화학 시간이나 물리화학 시간에 되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쭉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배울 내용들은 일반화학 시간 혹은 물리학 시간에 배운 뭐 양론, 그리고 평형, 그리고 뭐 열화학 뭐 이런 거를 조금 배우려고 그래요. 자, 시작을 할게요. 우선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이라 그러죠. 뭐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 Chemical Reaction Equation을 보면 이 Chemical Reaction Equation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성적인 거와 정량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qualitative 그리고 quantitative information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성적인 qualitatively 알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케미컬이 인터액션 해가지고 어떠한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지 이거를 정성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quantitatively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each 컴파운드들이 각각의 컴파운드들이 얼마만큼 그 반응에 그 인볼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메탄이 연소하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메탄이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CO2하고 물을 생성을 하는데 물론 이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밸런스 되지 않았죠. 양론 계수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론 계수를 맞춰주려고 여기에 옥시전에 2를 넣고 H2에 2를 넣어서 실제 맞는 화학 반응식 Chemical Reaction Equation을 써요. 그러면 이 Chemical Reaction Equation으로 보면 밸런스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성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우선 메탄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CO2랑 H2O를 생성시키네? 이게 정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량적인 건 뭐냐? 메탄 1g몰이 옥시전 2g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 1g몰하고 물 2g몰을 생성시킨다. 그래서 1대 2대 1대 1로 반응을 시킨다. 이게 정량적인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토믹 웨이트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간단하게 어텀의 매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AMU 단위로 측정이 된 어텀의 매스라고 얘기를 하고 1AMU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탄소 원자가 6개의 프로톤하고 6개의 뉴트론이 되어 있죠. 이거를 12분의 1 한 거를 1AMU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분자량 혹은 원자량 1이 1AMU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동위원소 너무 잘 알고 있죠.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프로톤 개수는 똑같은데 뉴트론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원자의 질량이 다르죠. 그리고 어펜딕스 B에 보면
그 어펜딕스 B의 책 B에 보면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 번호하고 뭐 어토믹 웨이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몰레큘러 웨이트, 어떠한 몰레큘러 웨이트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몰레큘에서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원자의 오토믹 웨이트를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분자 속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오텀들의 오토믹 웨이트를 다 더한 거다. 그리고 몰 이렇게 쓰고 MOL 이렇게 쓰기도 하고 몰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서브스턴스의 몰레큘의 매스를 몰레큘러 웨이트로 나눈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1몰은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0 상승 몰레큘이 있고, 그래서 몰은 매스 나누기 몰레큘러 웨이트이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메탄 산화 반응에서 메탄이 옥시전 두 개랑 반응해서 CO2, H2O 이렇게 생성시킨다고 했을 때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메탄 1몰이 옥시전 2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한 개의 메탄 몰레큘이 두 개의 옥시전 몰레큘하고 반응을 해서 한 개의 CO2 몰레큘 그리고 두 개의 물의 몰레큘을 생성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몰하고 이 몰레큘의 단순한 1대 2대 1대 2의 비율을 몰 개념으로 쓰면 1몰의 메탄이 2몰의 옥시전하고 반응을 하고, 그래서 1몰의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고 2몰의 물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메탄 1몰의 분자량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6g/몰이죠. 그리고 옥시전은 32g/몰, CO2는 44g/몰, H2O는 18g/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몰수로 1대 2대 1대 1로 반응하는 거를 질량으로 나타내면 16g의 메탄이 옥시전 64g하고 반응을 해서 44g의 CO2를 생성시키고 36g의 물을 생성시키는 거죠. 너무 쉽죠? 예제 2.1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몰 농도. 몰 농도는 어떠한 서브스턴스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몰레큘이 녹아 있는데 그게 어디에 녹아 있느냐, 솔루션 1리터에 녹아 있는 거를 몰 농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용질하고 용매가 다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가 몇 몰 있느냐, 이거를 몰 농도라 그래요. 그래서 1몰 1몰라 컨센트레이션 1몰 솔루션이라는 거는 1리터 볼륨에 차지하는 믹스처 안에 1몰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스턴스가 녹아 있는 경우를 1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1리터에는 뭐 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물을 솔벤트로 가장 많이 쓰니까 물에 뭐 NaCl 1몰이 녹아 있다 그러면 NaCl가 물 1리터에 NaCl이 1몰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몰 농도를 보통의 몰라리티,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몰 퍼 리터.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용액의 농도를 나타낼 때 미리그램 퍼 리터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어떻게 단위 환산을 해주느냐 하면 이 몰라리티, 몰 농도, 몰 퍼 리터에다가 몰레큘러 웨이트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 몰 없어지죠. 그러면 단위가 그램 퍼 리터 해가지고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고 이 그램을 미리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 1000mg은 1g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해 줍니다. 그래서 몰라리티 농도를 미리그램 퍼 리터 ppm이라고도 하는데 ppm으로 액상에서의 pp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몰라리티 곱하기 몰레큘러 웨이트 곱하기 10의 3승 mg per g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자, theoretical oxygen demand 이론적 산소 요구량.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그 화학 반응식에 사용된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하이드로카본류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산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전 양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oretical oxygen demand는 양론식에 의해서 어떠한 유기물질들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벽하게 산화되는데 필요한 옥시전량 그리고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옥시데이션이 화학 반응이 아니라 옥시데이션이 박테리아나 바이오 물질에 의해서 일어날 때 그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에요. 산소 요구량.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oretical oxygen demand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메탄 1g몰이 옥시전 2g몰하고 반응을 해서 CO2 1g몰하고 그리고 물 2g몰을 만들죠. 그러면 메탄 1g몰에 메탄 1g몰을 연소하는데 산화하는데 필요한 theoretical oxygen demand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얼마냐? 그러면 옥시전 2g몰이에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의 양론 개수만큼 반응을 하고 그때 생성되는 프로덕트가 CO2하고 워터죠. 그때 필요한 옥시전 양이니까 그러니까 메탄 1g몰을 산화하는데 메탄 1g몰을 완벽하게 CO2하고 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2g몰이니까 그때는 theoretical oxygen demand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2g몰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이 만약에 박테리아나 바이오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옥시전 양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예요. 근데 이 BOD 값이 일반적으로 theoretical oxygen demand보다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 박테리아나 세포 같은 애들은 일부는 산화를 시키는데 또 다른 일부는 박테리아 셀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세포벽을 만든다든지 박테리아 그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얘네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박테리아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탄소를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탄소를 먹으면 그 탄소 먹은 양만큼은 옥시전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론적 산소 요구량보다 적은 산소 요구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BOD 값이 일반적으로 이론적 산소 요구량보다 좀 작아요. 자, 몰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도 많이 다뤘듯이 STP 조건, 그러니까 스탠다드 템퍼러처, 스탠다드 프레셔 조건 아시죠? 0도씨 1기압. 머큐리 수은주로 수은 기둥으로 계산을 하면 760mm Hg, 머큐리가 Hg죠. 그래서 760mm Hg. 그리고 1기압을 압력 단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01.3kPa. 그리고 이상기체 STB 조건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L 혹은 0.024m3승. 그리고 STP 조건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에 해당하는 몰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 몰레큘 수 이렇게 되죠. 뭐 이건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조건은 0도씨 1기압이에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반응열, 열량 계산할 때, 엔탈피 계산할 때 레퍼런스 템퍼러처 프레셔 조건은 그러니까 기준 온도는 25도씨 1기압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몰수나 농도를 계산할 때 스탠다드 표준 온도, 표준 압력은 0도씨 1기압이에요. 근데 엔탈피를 계산할 때 기준 온도는 25도씨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예제 2.2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산소 요구량 계산하는 문제고, 자, 예제 2.3, 예제 2.3 문제를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메탄을 우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여러분들 집에서도 도시가스 들어와서 쓰죠. 난방에도 쓰고 뭐 가스레인지도 쓰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10.9 곱하기 10의 16승 킬로줄 만큼 에너지를 쓴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년 동안 메탄의 연소에 의해서 10.9 곱하기 10의 16승 킬로줄 만큼 에너지를 쓴대요. 근데 STB 조건은 뭐다? 0도씨 1기압이다. 0도씨 1기압에서 메탄이 단위 미터 3승당 가지는 에너지가 3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이에요. 그러면 이때 1년에 CO2가 얼마만큼 배출되겠느냐? CO2에 배출되는 질량을 구하라. 이게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CO2로 CO2가 배출이 되면 여기에 탄소가 있겠죠. 탄소. 그래서 이거를 매해 CO2가 아니라 탄소에 배출되는 양을 톤수로, 메트릭 톤수로 표현하라. 이게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는 양론에서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론에서는 주로 우리가 베이시스를 잡죠. 베이시스를 뭐 1년으로 잡든 뭘 잡든 뭐 시간을 잡든 이렇게 잡는데 우선
이 책에서는 베이시스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단위 환산에서 푸는데 양론을 배운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산 기준 베이시스를 잡는 게 편하긴 합니다. 1년으로 잡아요. 그럼 1년을 잡으면 1년 동안 10 곱하기 10에 10.9 곱하기 10의 16성 킬로줄만큼 쓰죠. 근데 메탄이 39 곱하기 10의 3성 킬로줄 퍼 미터 3성 STP 조건에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조건에서 1m 3성당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요. 이만큼 에너지. 그러면 STP 조건이라는 얘기는 압력 알고 있고 온도 알고 있고 부피당 이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1년에 10에 16kJ만큼 쓴다는 얘기는 이 STP 조건에서의 이 열량을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몰수. 1년에 사용하는 몰수가. 그래서 1년에 사용하는 1년에 연소하는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CO2 양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메탄의 몰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메탄의 몰수라는 거는 1년에 10.9 곱하기 10의 16승 킬로줄만큼 쓴다. 근데 STP 조건에서 미터 3성당 미터 3성당 39 곱하기 10의 3성 킬로줄만큼 갖는다. 근데 이 STP 조건에서 우리가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라 그랬죠?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죠. 그러면 킬로줄 없어지고 그리고 미터 제곱 없어지고 몰만 남겠네. 그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12.5 곱하기 10의 13승 몰 1년에 12.5 곱하기 10의 13승 몰만큼 우리가 메탄을 연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메탄의 연소 반응이 아까 제일 처음 배웠듯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옥시전하고 1대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는데 메탄 1몰당 CO2 1몰 배출되니까 1년에 우리가 12.5 곱하기 10의 3승 몰만큼 메탄을 연소하니까 이산화탄소도 12.5 곱하기 10의 13승 몰만큼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1년에 이만큼 배출되고 그리고 1몰당 44g이 CO2의 분자량이니까 계산을 하면 5.5 곱하기 10의 15승 g per year 1년에 5.5 곱하기 10의 15승 g이 배출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탄소만 CO2에는 O2가 포함되고 C만 탄소만 계산을 해봅시다. C 에미션을 계산해 봅시다. C 에미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CO2가 5.5 곱하기 15승 g 배출을 하는데 1kg은 이거 오타예요. 1000g. 1000g. 여기 1000이야. 미안. 1000입니다. 1000. 아이고. 지울게요. 다시. 자, 여기 1000g 1000g이에요. 오타야, 오타. 자, 1kg은 1000g. 그리고 1톤은 1000kg. 그리고 44g CO2 중에 실제 C는 12g 해서 계산을 하면 1.5 곱하기 10의 9승 톤 1.5 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1.5 곱하기 10의 구승톤. 그래서 10의 구승이 기가지, 기가.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1.5 기가톤. 이 정도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엔탈피. 엔탈피. 챕터 1에서도 엔탈피를 좀 한 것 같긴 한데, 연력학 1법칙, 2법칙 하면서 조금 했어요. 자, 자,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이제 연력학 1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화학 시스템에서의 엔탈피. 자, 연력학 1법칙은 다들 알다시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개와, 그러니까 시스템과 서라운딩, 개와 외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반응 전후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 전후에 화학 반응이 있을 때 반응 전의 그 상태를 1번 상태, 반응 후의 상태를 2번 상태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응 전 1번 상태에서의 인터널 에너지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온 에너지 합은 반응 후 2번 상태일 때 에너지 합하고 그 시스템이 해준 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연력학 1법칙을 화학 시스템에서 적용을 하면 리액턴트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으로 가해진 hit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 상태 U1이라는 건 뭐냐? U1이라는 거는 1번 상태, 첫 상태에서의 그 케미컬 시스템에서의 총 에너지 합이에요. 그리고 Q는 반응 중, 화학 반응 중 들어온 열량.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 상태가 있고 열이 가해지죠. 이 두 개의 에너지 합은 뭐랑 같으냐? 반응 후에 프로덕트의 에너지하고 반응하는 도중에 가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된 일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U2는 두 번째 상태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W는 반응하는 도중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U1하고 U2는 반응 반응 후 그러니까 1번 상태, 2번 상태의 에너지 총합이고 케미컬 시스템 에너지 총합이고 반응하는 중간에 어떤 열량만큼 들어오고 반응하는 중간에 어떠한 W만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시스템이 W만큼 일을 해주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첫 번째 상태 혹은 비기닝 상태에서 에너지 상태하고 열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상태가 되고 일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웍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시스템 볼륨이 바뀔 때, 그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에서 어떠한 압력이 가해진 사건에서 시스템의 볼륨이 변할 때, 이럴 때 일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 일에는 일렉트릭 월도 있고, 마그네틱 웍도 있고, 중력에 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무시하고 단순히 압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만 고려를 해요.
PV웍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1번 상태, 그리고 여기가 2번 상태야. 그러면 시스템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1번 상태 이렇게 있고 F라는 힘이 여기 딱 가해져 가지고 2번 상태까지 변화가 돼. 그러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의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죠? 그러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의 쪼그라든다는 얘기지. 그 말은 일의 형태로 외계에서 일의 형태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팽창에 의한 일 혹은 이런 시스템이 받는 일에 대해서 좀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실린더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 면적에 의해서 그 압력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지. F 그리고 F 곱하기 거리, 이렇게 일이라는 거는. 혹은 PAD 이렇게 쓰기도 해요. PAD 이렇게 쓸 수 있어. P는 압력, A는 면적, D는 이 거리. 자, 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압력의 정의가 뭐지? 압력의 정의.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단위 면적 A당 누르는 힘,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F 대신 P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면적이 A고 거리가 D야. 그럼 이게 뭐지? 면적 곱하기 거리, 부피지, 부피. 근데 처음에 여기까지 부피 V2, V1, 여기까지 부피 V2 이렇게 써가지고 1번 상태일 때 부피 V1, 2번 상태에서 부피 V2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P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 그치? 실제로는 여기 다 델타 D가 돼야 되는 거지. 델타 D. 델타 D. 그래서 우리가 이 W를 이 위의 시계, 이 시계 여기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U1 플러스 Q, U2 플러스 PV2 마이너스 V1. 그리고 Q만 남기고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Q는 U2 플러스 PV2 여기에 마이너스 U1 플러스 PV1. 많이 본 식이지.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다 엔탈피로 바꾸면 H2-H1은 Q, H2-H1이 뭐라고? 델타 H 이렇게 쓸 수 있지. 2번 상태에서의 엔탈피 마이너스 1번 상태에서 엔탈피.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난 후에 그 초기 대비 엔탈피 변화 H2-H1을 Q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델타 H가 0보다 클 때는 흡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을 때는 엑소소믹 리액션, 발열 반응. 그래서 H2-H1을 히트오브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히트오브 리액션.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네거티브, 델타 H가 0보다 작다. 혹은 델타 H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열이 그 시스템의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열이 흡수가 돼야 되고, 네가티브면 열이 방출된다. 반응 동안에.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테이블 2.1을 보면 1기압 25도씨, 아까 얘기했지. 1기압 25도씨. 열량을 이제 엔탈피로 얘기할 때는 레퍼런스 기준 조건이 1기압 25도씨라고. 25도씨라고. 일반적으로 그 스탠다드 엔탈피라 그러는데 1기압 25도씨에서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엔탈피, 그거를 스탠다드 엔탈피 혹은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준 생성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엔탈피 계산할 때는 실제 그 엔탈피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그 반응 전후의 차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조건을 뭐 꼭 0도씨, 25도씨 1기압으로 안 정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표를 이렇게 쓰거나 이럴 때 좀 편하라고 일반적으로 기준 조건을 25도씨 1기압 25도씨 조건을 해요. 25도씨 조건. 그리고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엔탈피 혹은 1기압 25도씨의 엔탈피를 표준 엔탈피라 그러고, 테이블 2.1은 이런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1기압 25도씨에서 생성되는데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엔탈피예요.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엔탈피 같은 경우는 솔리드, 예를 들어서 탄소 덩어리, 솔리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단분자 물질 이런 거, N2, O2, 그리고 리퀴드, 아쿠아 페이지에 있는 뭐 이온, 프로톤 이온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엔탈피를 0으로 기준을 해요. 0. 0. 그리고 다른 애들 CO2, 뭐 CO2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스탠다드 엔탈피가 마이너스 393.5 kJ/몰이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양론 시간에 워낙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학 시간에도 했을 거고. 자, 연료가 연소할 때 연소한다는 얘기는 탄다는 얘기죠. 뭐 석탄이든 천연가스든 이렇게 탄다는 얘기인데, 연소를 할 때 에너지가 배출이 되죠. 왜냐하면 연소열이라는 게 우리가 불 피우면 따뜻하잖아. 이게 열이 방출되니까. 그죠? 근데 그 연료가 연소를 할 때 어떠한 에너지는 워터 베이퍼로 자멸로 레턴트 히스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워터 베이퍼, 그러니까 수증기의 그 자멸로 자멸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보통 이 수증기가 그 굴뚝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가스들이랑 남아 있다기보다는 다른 가스들이랑 굴뚝에서 같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리퀴드가 아니라 100도씨 이상의 수증기로 배출이 되는 거야. 다른 가스랑.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 그 지금은 별로 없는데 목욕탕이나 혹은 연소로가 있는 발전소나 이런 데 보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 나오죠. 그게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 액체가 아니죠. 근데 기체상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경우 있지. 그러면 이 수증기는 다른 가스랑 굴뚝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는 힐 로스가 좀 있어요.
뭐 양론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연소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하고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연료가 에어에 있는 옥시전하고 반응을 하면 열이 배출되죠. 열이 배출되고, 그 프로덕트가 만약에 이 보통의 연료는 탄화수소 물질이니까 프로덕트가 뭘로 나오지? 완전 연소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나오겠죠. H2O로 나오겠죠. 근데 H2O가 우리가 상압에서 H2O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수증기, 그러니까 기체처럼 있는 물, 그리고 하나는 진짜 기체인 리퀴드인 물. 그래서 베이퍼인 물이 있을 때, 리퀴드인 물이 있을 때 연소열이 달라요. 리퀴드인 물이라는 얘기는 베이퍼인 상태보다 에너지 상태가 더 낮죠. 그래서 연료에서의 에너지 레벨에서 굉장히 그 낮은 상태까지 반응 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연료인 에너지 상태가 여기 있고 리퀴드인 H2O의 에너지 상태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Q로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베이퍼인 상태는 다소 조금 높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왜? 리퀴드인 물보다 베이퍼인 H2O가 잠열만큼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소를 하고 나면 좀 낮은 이만큼밖에 그 열량을 조금 잠열만큼 덜 발산을 하게 돼. 연소열이 그만큼 배출되게 돼. 그러면 프로덕트가 리퀴드인 물이 될 때까지의 열량을 뭐라 그러냐? HHV, Higher Heating Value라고 그래요. Higher Heating Value, HHV. 그래서 이거를 Gross Heat of Combustion 얘기를 하고, 이때는 어떠한 연료가 연소를 해서 물이 리퀴드 상태까지 컨덴스가 된 경우, 그리고 프로덕트인 물이 베이퍼 상태로 얻어질 때, 이때는 LHV, Low Heating Value라 그래요. Low Heating Value 혹은 LHV라 그러고, 이때는 Net Heat of Combustion이라고도 하고, 워러가 베이퍼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 그때 연소열. 그래서 HHV는 연소하면 물하고 CO2가 나오는데, 그 물이 HHV는 리퀴드까지 떨어졌다. 근데 LHV는 베이퍼 상태로 아직 수증기로 있다. 그 두 개예요. 자, 풀어봅시다. 자, 메탄이 연소했는데 CO2하고 리퀴드 H2O로 연소가 됐어요. 이때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하라. 혹은 히트 오브 컨버션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선 메탄, 가스, 옥시전, 가스 쓰고 CO2하고 H2O 리퀴드 씁니다. 그러면 메탄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얼마냐? 마이너스 74.9. 옥시전은 0.
CO2는 마이너스 393.5, 그리고 H2O 리퀴드는 마이너스 285.8. 그래서 우리가 열량 구할 때 어떻게 하죠? 프로덕트의 열량 총합에다가 리액턴트의 열량 총합 빼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93.5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85.8, 그리고 리액턴트 열량 마이너스 74.9, 그리고 2 곱하기 0, 오타네요. 오타예요. 미안. 4 오타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90.2kJ/mol CH4가 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마이너스니까 엔탈피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열을 배출한다는 얘기지. 엑소소믹 리액션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890.2kJ만큼 메탄 1몰 기준으로 마이너스 890.2kJ만큼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2.5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메탄을 연소를 했을 때 Net Heat of Combustion, LHV를 구하라는 얘기지. LHV. 근데 LHV라는 얘기는 물이 가스상, 베이퍼상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고, 그리고 메탄 가스, 옥시전 가스, 그리고 CO2 마이너스 3.5 kJ/mol, H2O. 근데 가스는 이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약간 작아. 아까 그 리퀴드일 때 H2O가 얼마라 그랬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마이너스 285.8이야. 근데 가스면 마이너스 241.8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93.5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41.8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4.9 그리고 2 곱하기 0 하면 마이너스 802.2 kJ/mol 오버 CH4. 얼마 정도 차이 나지? 한 82? 그만큼이 얼마라고? 1몰 메탄당 82kJ 만큼이 자멸이야. 자멸. 워터 베이퍼. 아까는 이 H2O가 리퀴드까지 연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890 정도가 나왔죠. 근데 얘는 워터가 가스상의 베이퍼로 있을 때는 마이너스 802.2 kJ. 둘 다 발열 반응이지만 가스상으로 있을 때 가스상 프로덕트를 만들어질 때 약 88 kJ/mol 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이 가스상 워터가 배출될 때 그 열량이 연소열이 좀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 우리가 그 연소 반응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 거의 비가역 반응을 많이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가역 반응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뭐 대부분의 반응들이 어느 정도는 가역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뭐 가역 반응이 보이는 경우가 많죠. 뭐
중화라든지 아니면 용해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산염기 중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암모니아 합성 반응 뭐 아직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화학 반응들은 리버시블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평형에 다다랐다 그러지. 평형에. 그 반응이 평형에 다다랐다. 평형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실제 겉보기에는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형인 상태,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A는 케미컬 스페시스고 이 소문자 ABCD는 양론 개수라고 했을 때 이 평형일 때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평형일 때 표현을 이렇게 그 반응물의 양론계수 오더 분의 생성물의 양론계수 오더 해가지고 K는 평형상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반응물, 생성물, 분자, 분모를 나타낼 때 얘네들은 다 농도로 표현하지. 특히나 몰 농도. 몰 농도.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평형상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하고 B가 솔리드다, 고체다 그러면 평형상수를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한국어로는 용해도 곱? 용해도 곱이라고 합니다. 용해도 왜 곱인지를 모르겠어. 뭐 용해도 곱 이렇게 쓰고 KSP 평형상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A하고 B가 가스다 그러면 그 평형상수는 물속에 녹여진 평형의 상태에서 물속에 녹아있는 농도텀으로 표현이 돼요. 농도텀. 그리고 에어상에 있는 가스의 농도텀. 이 두 개의 터미놀로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거를 헨리 콘스탄트라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농도를 다룰 때 굉장히 극소량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x는 10의 마이너스 px 혹은 px는 마이너스 로그 x. 뭐 이걸 왜 표현하는지 알겠죠? pH를 좀 설명하려고 표현하는지는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 아까 얘기한 중화 반응.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 물이 그 분해를 하면 하이드로젠 이온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디소시에이션 된다고 생각할 때 H2O는 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이 H2O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이 반응이
평형 반응이다. 양 반응으로 다 간다. 평형 반응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평형식으로 H2O의 농도, 리퀴드 H2O의 농도, H 플러스의 이온 농도, OH의 마이너스 이온 농도를 분자로 쓰고 이걸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의 몰라 콘센트레이션은 물의 농도, 참 물의 농도 잘 쓰지 않긴 하는데 이거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해봅시다. 물은 1000g/L죠. 그리고 물의 분자량이 18g/몰이니까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나누면 1000 나누기 18하면 55.56몰/리터. 그래서 물의 몰 농도가 물 1리터의 몰 농도가 55.56몰/리터예요. 그리고 물이 그 분해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디소시에이션 되는 게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 H2O의 양, 분모의 농도를 우리가 콘스탄트로 생각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의 농도를 이걸 계산을 했지. 얼마라고? 55.56몰/리터지. 근데 이 55.56몰/리터 중에 55.56몰/리터 중에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되는 게 많으냐? 아니, 많지 않아. 적어. 그러면 이 H2O의 농도, 이 분모를 상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 상수로. 그래서 상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이쪽에 넘겨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거야. 그 25도씨 조건에서 KW 여기 평형산소 곱하기 H2O 농도 곱해가지고 어떤 식을 구했더니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KW는 물이 디소시에이션 되는 컨스탄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H2O하고 OH-를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K 값하고 워낙 작기 때문에 H2O를 상수로 두고 얘를 넘겨서 KW로 표현을 했는데 이 KW 값이 얼마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지. 워낙 작지. 너무 작지. 그래서 얘를 좀 극소량이기 때문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pH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아까 조금 전에 배웠지. 그래서 뉴트럴 솔루션 조건이면 중성 조건이면 H 플러스 이온 농도랑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랑 동일하지. 그러면 H 플러스 이온 농도,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는 얘가 H 플러스 농도나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나 동일하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를 H 플러스 농도로 다시 쓰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얘가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14승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제곱 없어지니까 그럼 pH는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뉴트럴 조건에서 pH 7이 뉴트럴 조건이다. 여기 있듯이 distilled water 그러니까 그 증류수는 pH가 7이다. 그리고 pure rain 그냥 비 내리는 것만 해도 약간 산성이에요. 5.6이다. 그리고 와인 3.5, 레몬 주스 2.1, 그리고 배터리 애시드 이게 0.3,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염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8.5, 그리고 하우스홀드 암모니아가 11.9 정도 되고 우리가
pH를 7 기준으로 해서 높을 때는 염기, 낮을 때는 산 이렇게 쓰죠. 자, 애시딕 솔루션이라는 거는 H 플러스 이온이 OH 마이너스 이온보다 그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하이드로젠 이온 콘센트레이션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보다 높다. 그래서 이거를 pH로 나타내면 로그 치하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내려가면서 pH는 7보다 작을 때, 베이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농도가 H 플러스 이온 농도보다 클 때, 혹은 많을 때, pH로 따졌을 때는 pH 7보다 이상일 때, 그리고 이 pH 1이라는 게 로그 기준이기 때문에 로그 1이 커질수록 10배 커지는 거죠. 10배. 그래서 pH 7에서 pH 5가 됐다는 얘기는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뭐 2배 커졌다는 게 아니라 10배 커지고 10배 커져서 총 100배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pH가 1 변한다는 얘기는 엄청 큰 거예요. 10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10배. 농도로 10배. 조금 전에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주스에 예제 7-7은 토마토 주스의 pH를 구하는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평형인 상태에서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H 플러스 이온하고 CH3CO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그 분해가 돼요. 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카르복실 산기로 프로톤 이온하고 카르복실 산 이온으로 좀 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은 리액턴트에도 있고 생성물에도 있으니까 이거 제외시키고 식을 심플하게 이렇게 써봅시다. CH3COH는 CH3CO-랑 H 플러스랑 이렇게 평형 반응이고, 이 Ka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어. CH3COH의 농도 분자에는 CH3CO- H 플러스 이온 농도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4.7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H 플러스를 이쪽으로 넘기면 H 플러스 분의 Ka는 CH3COH 분의 CH3CO 마이너스 이온 농도인데,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표현되지. 10의 마이너스 pH. 그지? H 플러스가 이렇게 표현되잖아. 10의 마이너스 pH. 그리고 Ka는 그대로 적고. 그래서 pH에 따른 그 이온의 농도,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이온의 농도를 표현하는 식이, 그 그래프가 알파 다이아그램이에요. 알파 다이아그램. 자, 알파 다이아그램인데 여기 오타예요, 오타. 죄송합니다. 3이 아니라 여기 pKa 3이 아니라 A예요. A. 3이 아니에요. 자, 지금 위에서 우리가 유도한 식을 보면
지금 10의 마이너스 pH가 만약에 Ka라 그러면, 혹은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Ka라 그러면, 이 CH3COH하고 CH3CO 마이너스 이온하고 농도가 동일하게 되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pH가 pKa 값하고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에 따라서 반응물의 그 비율 혹은 생성물의 비율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파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고, 알파 다이아그램을 이걸 보면 어느 농도일 때, 어느 pH일 때 반응물 쪽에 어떠한 스페시스가 많다, 그리고 생성물 쪽에 어떠한 스페시스가 많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세틸산의 알파 다이아그램을 나타낸 거고, 이 알파 제로는 CH3CO- 이온하고 CH3COH 이온 중에 CH3COH의 비율,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알파 제로는. 그래서 그 산 유도 물질 중에 디소시에이션이 안 된 애들의 비율을 알파 제로. 그러면 알파 1은 산 유도 물질 중에 디프로토네이션이 된 이온화가 된 CH3CO-의 프랙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파 1 같은 경우는 CH3COH 플러스 CH3CO- 분의 CH3CO-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가 산들 보면 그 프로톤을 하나를 잃어버린 애들, 혹은 두 개를 잃어버린 애들, 세 개를 잃어버린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프로톤을 하나 잃어버릴 수 있는 산을 모노프로틱, 두 개는 다이프로틱, 그리고 세 개는 트리프로틱, 네 개는 쿼드리프로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pKa1, pKa2 혹은 Ka1, Ka2 평형상수 A1, A2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A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프로톤을 디소시에이션 하기 위한 평형상수, A2라는 거는 두 번째 프로톤을 디소시에이션 하기 위한 평형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트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H가 하나밖에 못 잊어버리니까 pKa1 밖에 없죠. 그게 마이너스 1.3이야. 근데 포스포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H를 3개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pKa1이 2.16, pKa2는 7.26, pKa3는 12.35 이렇게 되고, 카보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H를 2개 잃어버릴 수 있어요. 2개. 그래서 6.35, 10.23, 10.33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는 나중에 또 쓰일 때가 있어요. 산성비 할 때도 쓰이니까 pKa1이 혹은 pKa2 이런 게 뭐를 의미한다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예제 2.8 문제. 자, 클로린 물질은 집에서 표백제로 쓰는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표백제로 쓰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물을 소독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저렴한 소독제 원료입니다. 근데 이 클로린 물질이 두 가지 형태가 있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이포크로러스 애시드 폼, 이게 HOCl이고 차염소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이포크로러스 애시드가 얘네들이 하이포크로라이트 OCl-보다 그 소독 효과가 훨씬 더 좋대요. OCl-는 차염소산 음이온이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로린 물질은 표백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소독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에요. 케미컬이에요. 그리고 값싸고, 그리고 이 클로린의 형태가 차염소산하고 차염소산 음이온 HOCl하고 OCl-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OCl-는 HOCl의 컨주게이트 베이스 짝염기고 짝염기. 그래서 이 차염소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 락스 있지, 락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안 좋겠어. 그래서 락스 다룰 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염소산하고 차염소산 음이온이 있는데, 이 표백제가 만약에 그 소독제로 쓰려 그러면 95%의 클로린이 차염소산 형태 하이포크로러스 애시드 폼으로 있으려면 pH가 얼마나 돼야 될까? 이게 문제야. 이 C에 HOCl하고 OCl-가 있는데, 차염소산 HOCl이 소독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95%가 차염소산 형태로 있고 싶어. 그럴 때 pH가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테이블 2.2를 보면 조금 전에 봤던 테이블 보면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HOCl은 OCl-H+. 왜냐하면 OCl- 이온이 짝염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Ka 값이 HOCl분의 OCl-H+가 10의 마이너스 7.6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pH를 구해야 되니까 이 H를 이쪽으로 넘기고 H를 남겨두고 얘를 이렇게 넘기고 OCl- 얘를 넘겨서 식을 이렇게 써요. H 플러스 이온은 OCl- 분의 HOCl Ka1. 근데 HOCl이 OCl- 이온하고 5% 있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95 per 5 하면 19. 그러면 이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19 곱하기 Ka1 값 10의 마이너스 7.6승. 얘를 다시 한번 쓰면 4.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얘를 그냥 10으로만 쓴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32승. 그러면 pH가 6.32 하면 HOCl 농도가, 차염소산 농도가 95%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95% 이상으로 차염소산을 가지고 싶을 때는 pH를 6.3으로 낮춰라. 6.3 이하로 낮춰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평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